지금 채권 시장이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작용을 했다. 쉽게 말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다. 자,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시장의 반영, 심상치 않은 장기채 수익률 상승. 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 코인 기사나 코인 방송들은 제가 다른 걸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아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들, 단톡방에서 올려주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웃겨.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미친 듯이 상승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좋게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까지 같이 올라갔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간대. 근데 반대로 지금 해리스한테 빌 게이츠가 5천만 달러 투자했죠. 그리고 흑인 남성들 표심이 다시 돌아오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떨어졌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 비트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도 떨어지고. 이게 분석입니까? 자,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시장의 반영, 심상치 않은 장기채 수익률 상승.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우리 코인방송에서 배웠죠? 첫째형, 둘째형, 셋째형. 첫째, 둘째, 셋째 나눈 거는 자산시장의 크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채권시장, 둘째가 주식시장, 셋째가 비트코인 시장. 자, 첫째형이 막 가족 모임을 했는데 첫째형이 막 몸이 아프고 막 뒤숭숭해. 막 이혼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있고 막 집안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집안은 안 좋습니다. 당연히 자산시장 가장 큰 첫째형 채권시장이 흔들리면 둘째 주식, 셋째 비트코인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코인이슈님, 금리를 내렸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9월 19일 날 잭슨홀 미팅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3.7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24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네요. 이거 무슨 일이죠? 근데 시장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고 어떻게 했다? 채권 투자를 미친 듯이 들어갔죠.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따 얘기할 겁니다. 채권 ETF, 뭐 TMT라든가 이런 상품들,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우리 코인 이슈 방송에서 수개월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일지언정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돌 겁니다. 달러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채권 시장이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올라갔고 변동성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다. 스타벅스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내년 매출 전망치 철회. 일단은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이다?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스타벅스 매출이 떨어진 이유. 첫 번째, 애국 소비. 야, 스타벅스가 뭐야? 우리 중국에 차 먹자. 차 브랜드, 커피 브랜드. 애국 소비하자.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애국 소비 때문에 스타벅스, 나이키, 테슬라 얘네들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의 소비력이 낮아졌겠죠. 요 두 가지 이유가 반영이 됐겠죠. 중국 국민들이 소비력이 짱짱해 좋아. 그런 분들도 애국 소비를 할까? 애국 소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타벅스, 그래도 아이폰.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계속해서 늦어지게 돼. 저축하게 돼. 나 대출금 갚아야지. 내 자산 가치도 반토막 났는데 스타벅스 소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반영이 됐겠죠. 수개월 전부터 워렌 버핏이 TSMC를 덜어내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테슬라를 조금 안 좋게 봤다가 최근 들어서는 좋게 또 뷰를 바꿨죠. 테슬라든 TSMC든 나이키든 아니면 스타벅스든 중국의 매출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에요. 미국 기업들 중에.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잦아질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이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최대한 좀 피하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월가는 이미 베팅 중 트럼프 수혜주 뭐길래 트럼프 트레이드 작용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당선될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채권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
요거 두 개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으로 코인 그 베팅 플랫폼 있죠?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해. 야, 자기 돈 거는 건데 트럼프가 60%래. 폴리마켓에서. 해리스는 30%고 신빙성 없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디에 베팅하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미국 대선 그 향방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예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작용 중이라는 거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수혜주로 자금이 몰린다, 해리스 수혜주로 자금이 몰린다, 요거 보고 우리가 베팅하는 겁니다. 호재만 있다, 천장 없는 금값. $300까지 더 상승할 거. 금 가격 미친 듯이 오릅니다. 수개월 전부터 제가 금 가격 괜찮다, ETF 담으셔도 좋다 말씀드렸죠. 금 투자해서 돈 벌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을 사는 겁니다. 근데 금 가격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돈까지도 벌 수 있다. 그럼 일석이조죠. 전 내년까지도 좋게 봅니다. 투자펀드 트럼프 승리에 거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또 해리스한테 긍정적인 기사 나왔죠. 빌 게이츠가 $5천만 투자하고 해리스한테, 제이미 다이먼이 사석에서 나는 해리스 지지한다 요런 얘기들을 쓱 했어요. 어쩔 수 없지. 민주당 이퀄 연준, 유대인들 돈, 그리고 연준의 최대 1대 주주, 지분율 가장 많은 애들 JP모건, 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그 연막작전일 수 있겠죠.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해리스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 삼성전자는 또 신저가. 제가 정규 방송에서 한번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어. 코인유씨님, 저는 국내 주식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좋아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시점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 가격이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된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원달러 환율 어때요? 달러 인덱스 104입니다. 바닥 찍었다가 다시 전고점 지금 뚫으려 말랑하고 있어요. 달러가 이렇게 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1380원, 90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떻다? 당연히 신저가 갱신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 주식 언제 팔아요? 한국 주식 언제 상승해요? 그 해답은 뭐다? 원화 가치만 올라가면 된다. 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원화로 사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관관계 발견. 이 기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는 기사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갑니다. 요 기사랑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 그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왜 높다는 걸까? 트럼프 대선 공약을 뭐라고 얘기했죠? 저 법인세 낮춰줄 거고요. 관세 올릴 겁니다. 법인세 낮춰준다는 건 미국 연방정부가 수입이 줄어드네. 국채 더 찍겠네. 그럼 채권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채권 수요가 줄어든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는 채권 트레이드가 작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떨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로 보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 채굴기업 사설교도소 수혜받는다. 월간은 트럼프 트레이딩에 열심이다. 트럼프 트레이딩 지금 자산시장에 작용되고 있다는 거. 자, 저저번 시간까지 우리 이더리움 특집으로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걱정은 옆집 아저씨가 밥을 먹었는지, 가발은 새로 바꿨는지, 배는 좀 들어갔는지, 그거 걱정하는 게 더 빠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더리움 걱정하지 말자는 거. 크립토 스타트업 60%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 확장이 안 되고 있지만 어떻다? 이더리움은 기관들이 채택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자기가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솔라나를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2009년도에 개발이 됐고 그때 이후부터 우리가 언제 기술적인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알트코인들이? 물론 초창기에는 기술력이 빠르고 이런 것들은 부가 설명 아니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나 이런 소재로 사용이 됐지만 알트코인 가격들이 오른 이유 중에 기술력이 좋아서 속도가 빨라서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더리움 기술력이 좋아? 솔라나 기술력이 좋아? 이거 싸우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분들 개념 입장으로서 그럴 수 있겠지.
이제 본인 직업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코인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 있어서 봤을 때는 어떤 게 기술력이 좋아?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확장이다.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돈을 얼마나 벌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에 있어서 솔라나나 다른 플랫폼보다 좀 떨어지니까 이더리움이 저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중성, 안전성, 이 부분이 제일 그래도 알트코인 네트워크나 체인 중에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 채택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물론 이더리움도 나중에 5년 뒤, 10년 뒤면은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상승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부터 기술력으로 봤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파이넥스 대출금리 연 30% 수준의 급등, 강세장 신호이다. 비트파이넥스에서 담보대출을 이제 하는데 연 3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파이넥스도 대출을 해주니까 은행이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은행이 대출 이자를 어떻게 할까? 어차피 1%의 대출 해줘도 100만 명이 몰려들었어. 야, 안 되겠다. 은행장이, 지점장이 뭐라 그래요? 야, 2%로 올려. 3%로 올려. 4%로 올려. 그래도 100만 명이 계속해서 높아져. 야, 30%까지 올려. 자, 똑같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대출을 해준대. 금리가 연 30% 올라갔대. 급등했대. 지금 대출 받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어떻다? 코인 시장의 경제로만 봤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활발하게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항상 우리가 상승장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디파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가. 은행이 마진이 높아져. 예금금리도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예금금리는 20%, 대출금리 30% 때려. 10% 예대 마진을 남기죠. 비트파이넥스, 디파이 플랫폼 얘네들 어떻게 해요? 대출금리 30%로 급등해놔. 그리고 예금금리 20% 해놔. 우리한테 예치하면요 20% 드릴게요. 그래놓고 대출하는 사람들한테 30% 대출해줘. 디파이 생태계 20% 30% 막 수백 프로 수천 프로 금리가 높으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겠구나. 우리 코인 시장이 신규 유저들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트럼프 앤 머스크라면 해리스 앤 게이츠 다이먼이 있다. 해리스 지지율이 살짝 상승했죠. 월가에서 JP모건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는 건 월가에 있는 금융권에서도 뒤집어지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무장관으로 제이미 다이먼 쓰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날 JP모건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트럼프와 이런 정치적인 커미션 없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제이미 다이먼 안 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재무장관 안 치겠다는 게 아니라 야 월가 금융기관 너네 얘기 들어봐. 얘네도 우리 편이야.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해치펀드나 은행들 사이에서 제이미 다이먼의 역할은 진짜 강합니다. 영향력이. 그거 표심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그동안 정치적인 성향들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저번 대선에서도 바이든이랑 트럼프 싸울 때도 노선 정하지 않겠다. 근데 정치적으로 나 밀게요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해리스 밀겠다는 얘기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하거나 그만큼 중요하거나.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유출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ETF 유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더리움 ETF 테이블 유출 나왔는데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지금 이더리움 차례 아니에요. 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24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24일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30일날 GDP 발표됩니다.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3%보다도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월가 매체들도 있더라고요. 일본 금리 결정 동결할 겁니다. 31일날 PCE 지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실업률, 비농업고용지표 이거 중요하죠. 1일날.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11월 1일, 그리고 5일, 그리고 8일. 요 11월 첫째 주가 우리 자산시장의 연말 자산시장 뷰를 가를 겁니다. 실업률 요거 중요하다는 거.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중요합니다. 연준 금리 결정까지. 저는 이번에 11월 달에 동결할 걸로 봐요. 그리고 11월 9일 중국 PPI 발표되면은 10월 달은 뭐 무사하네요. 중요한 거 없네요.